안녕하세요. 오늘이 벌써 6월 24일, 이제 6월 달도 한 주 정도가 지나면은 벌써 2018년 무술년도 반이 흘러가게 되네요. 뭐 세월이 빠르다고 얘기하는 것은 저만 느끼는 게 아니니까 다 그렇습니다만은, 자, 어쨌든 오늘 우리가 사주를 하나 해설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이 사주는 임자, 계묘, 갑인, 병인 이렇게 사주가 형성이 되어 있네요. 임자년, 계묘월, 갑인일, 병인시 이 말이거든요. 자, 이 사주는 오행이 세 개 정도밖에 없네요. 수생목, 목생화까지 끝났어요. 그럼 최소한 우리가 목에서 목일간이기 때문에 인이 이 편인 정인이 저렇게 연월에 앉아 있고 정간에 지지에 강하게 끈을 달고 있는데, 그 다음에 갑목은 갑목의 월지의 묘목, 인목 이렇게. 자, 우리가 이렇게 할 때는 이 사주를 보는 순간에 이 사주는 공부하고는 거리가 있겠구나 이렇게 봐야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또 왜 그러냐면 아까 우리가 누누이 얘기하지만 편인과 정인이 저렇게 교집이 돼 있고요. 그럼 수가 강하냐 목이 강하냐는 어떻게 본다고요? 이때는 수가 있으니까 인격일 때 우리가 잘 봐야 되거든요. 인격을 인격으로 쓸 수밖에 없습니다. 예. 그럼 이때 이걸 편인격으로 볼 거냐 아니면 정인격으로 볼 거냐 이렇게 보는 것이죠. 그 말이세요. 근데 이 사주에서는 이 임수와 자수가 같이 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편인격이 되는 것이고, 정편이 교집돼서 사주가 탁하고 이 말이세요. 그리고 일간이 대단히 신강하고, 여기도 우리가 지지에 비견과 급제를 갈고 있기 때문에 비견 급제가 혼탁하게 있는 것도 일주를 제외하고 비견이 있고 급제가 있기 때문에 이 역시 혼탁하다 이렇게 봐야 되는 겁니다. 비견이 혼탁하다고 하는 것은 우리가 청탁의 논리에서는 그렇게 강하지는 않지만 후일에 어떤 생조를 하거나 어떤 격이 형성이 되거나 이런 게 될 때는 조금 그렇죠. 이 격은 당연히 이 편인격이 되기도 하고, 그 다음에는 양인격이죠. 예. 갑목이 묘목을 봐서 양인격입니다. 이 말이세요. 양인은 우리가 칼을 의미하죠. 이 양인격이 대해서 그런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이 사주의 본명성의 주인공은 소위 말해서 칼잡입니다. 이게 만약에 평관이나 정관이 잘 앉아서 만약에 양인의 급제, 양인이라고 하는 걸 쓰게 되면 그건 우리가 관으로 간다든지 군이나 경찰 이쪽으로 지휘계 무력을 쓰는 그런 쪽에 가면 좋죠. 근데 여기는 관이 없습니다. 예. 이 사주 어디에도 지금 관이 안 보이거든요. 예, 그 말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오행년, 특히 우리가 이 친구의 사주를 보면 어릴 때 어떻게 운이 오느냐 이 말이죠. 진이고 4대운이 왔거든요. 식신운이 왔어요. 그럼 어릴 때 운이 이 식신운이 지지에 와서 어떤 형태를 하느냐, 인사형을 합니다. 그렇죠? 사화가 들어와서 이 말이죠. 공부 한참 할 때 이 말입니다. 여기는 신자진했어. 그렇죠? 신자진했을 때는 이 갑진이 와가지고 이 대운에 진토가 오면 자진의 물이 커지죠. 예. 물은 인입니다. 그렇죠? 신자진이면 누가 뜨세요? 편인이 뜹니다. 자, 이 친구는 어릴 때는 누구 말 맞다나 옛날 같으면 때거리 걱정해야 되죠. 왜 그러세요? 저 편인이 강하게 작동을 하는 시기에는 식신을 극해버리죠. 식신은 곧 본인의
먹고 사는 문제도 되고, 그 다음에 식신을 우리가 뭐라고 얘기하죠? 저걸 우리가 공부를 의미하지, 그쵸? 문창, 학당 이런 걸 의미하잖아요. 이럴 때 이 진대운이 와서 신자진이 이 물이 커짐으로써 저 불을 꺼버린 형태가 되잖아요. 그렇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번에는 물론 정편이니 교집이 돼서 학문에 글을 하는 데는 관심이 없습니다. 즉 공부에 관심이 없다는 것이고, 저 진대운이 와서 인사형 이렇게 되고 형태로 봤을 때 공부를 할 수가 없어요. 이 말이세요. 식신이 발동이 되지만 저 물이 편인이 너무 커서 천간의 대작동을 크게 하고 있기 때문에 이분은 이런 대운에서는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그럼 목생화, 그러면 이 오대운이 오면 어떠냐? 인호술 불이 커져서 이 식신이 작동을 합니다. 그렇죠? 먹고 사는 문제로. 근데 이때는 벌써 자기가 공부할 시기가 지나가기도 하고 이 말이세요. 이 4대운, 5대운이 오면은 저 불이 식신이 작동을 하거든요. 이 5대운이 오면 사화가 되와도. 근데 여기서는 수생목, 목생화를 갖다 주는 그런 형태를 취하는 것이 아니라, 자, 어떤 분은 사주를 해석을 하면서 여기서 금이 오면은 금생수해서 수생목 이렇게 한다고 얘기하시더라고요. 그럴 경우도 혹간 있을 수가 있겠죠. 그러나 사주의 오행의 기능은 그렇게 가지 않습니다. 금이 오면은 물과 나무가 맞서는 사주에서 금이 온다고 하는 것은 이 사람에겐 결코 나쁘진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여기 와서 신자진의 물의 운이 커지는 거하고 여기서 신이 와서 금생수 하는 거하고는 다릅니다. 이 말이세요. 그렇게 보셔야 되는 겁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어떤 분은 금이 오면 금생수 수생목을 해서 사주의 희기를 논하는 쪽으로 이렇게 이론을 전개하시는 분이 있던데, 그거는 사주는 2단계까지 가지 않는다 그랬죠. 단순 작동해서 그것이 어떤 것으로 커지느냐, 작아지느냐, 합이 되느냐, 희가 되느냐, 기가 되느냐를 우리가 표시할 뿐이다 이 말이세요. 이분은 불운에는 별 일이 없습니다. 그렇게 좋은 운이 못 됩니다. 묘월에 조욕도 못하고, 다만 이 강한 목의 기운을 끌어낸다? 자연적으로 끌어내게 돼 있죠. 이게 작동을 해서는 이 편인 때문에 이 식신이 힘을 못 쓰는 겁니다. 이 말이세요. 편인이 불에 비해서 너무 강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말이세요. 일간의 기운을 드러내서 그게 어떤 형태로 격국이 이렇게 되는 건데, 이는 수가 목보다가 약하다 그래서 이거를 드러내는 기운에 좋아야 되는 거 아니냐, 말하자면 운세가. 그렇지 않습니다. 그럼 어떻게 돼야 되느냐? 이 간목이 일간이고 임수를 비교하면 목보다가 작은 수를, 그러니까 저 임자수를 생조해주는 운이 와야 좋은 겁니다. 착각하시면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상생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형태로 일간도 강하고 격도 강해질 때 좋다는 것이지, 어떤 분은 사주를 해석할 때 이 간목의 힘을 드러내줄 때 좋다고 생각을 하세요. 그런 작동은 우리가 자세히 잘 봐야 됩니다. 금운이 올 때 괜찮았다는 것이죠. 사오미 운에서는 별이 볼 일이 없습니다. 네, 그 말씀. 다만 지금 이분이 4살 대 4대운으로 가서 지금 44살의 대운이 2015년부터 바뀌기 시작해서 이분은 운이 괜찮아지기 시작하는 겁니다. 이 말이세요. 44, 45, 46. 원래 무술토가 오네. 그렇죠? 내내 기토까지 오니까 여기까지는 운이 괜찮다고 보는 거예요. 왜 그러세요? 여기서 보시면 수생목, 목생목, 화생, 토운이 올 때도 이분은 그런 대로 나쁘진 않습니다. 그런데 이게 34대운의 정미대운에는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이거죠. 이 미토가 토생금 하는 건 아니잖아요. 이때 오면 결국은
뭐가 움직이냐? 해묘미하고 목이 강해지는 거죠. 그래서 이 34대운, 이 하나, 둘, 셋, 네 번째 대운인 34, 이 대운에는 이분에게는 이 급제가 강해지기 때문에 그렇게 운이 좋아질 수가 없습니다. 이 말이세요. 그 다음에 이 44대운 무신대운이 오면 그 다음에는 무토가 여기에서 정편이 교접되어 있는 무게 합을 하나 잡아주기도 하고, 신이 와서 신자진의 인수가 강해지니까요. 편인이 강해져서 이 말이세요. 첫째, 편인이 강해지는 건 가능해지는 거지만 신자진 대운이 오면 이게 어떻게 됩니까? 커져서 이 말이세요. 뭐가 커진다? 물이 커져서 이 말이세요. 물이 커지니까 신자진, 물이 커진다는 의미입니다. 이거 보다가 약한 물이 커지니까 이 대운이 나쁘지 않다는 겁니다. 이때 조심할 것은 신대운, 신대운, 즉 정관대운이 오니까 관이라고 하는 게 와서 이 강한 목을 쳐주는 게 아니냐, 인신충 이렇게요. 사주는 그래서 우행의 기능이 뭐로 먼저 간다? 이 자수가 없었으면 그런 얘기가 나올 수가 있죠, 인신충으로. 근데 여기서는 자수가 있기 때문에 신자 합으로 먼저 간다 그랬어요. 자, 이렇게 되면 무신대운에는 그런 대로 괜찮습니다. 이 운에는 삶이 조금 과거 운보다는 좋아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신유대운이 오면. 그 다음에 이 숙대운이 오면 어떻게 되느냐? 식신이 강하게 움직이죠. 이 말입니다. 식신이 강하게 움직여요. 그 다음에 물운이 온다고 하는 것은, 물운은 이분에게는 나쁜 운은 아닙니다. 물이 오면 자연적으로 물도 강해지고 목도 강해지고 이런 현상이 일어나겠죠. 자, 그 다음에 이분의 운세를 실질적으로 보면은 시골에서 겨우 고등학교를 나와가지고 결혼을 늦게 하게 되고 지금 자식이 없었어요. 그 자식이 현재까지 벌써 44, 45, 46, 47살인데 아기가 없어요. 그래서 제가 한번 봤습니다. 자, 여기서 보면 이 사람의 자식은 신금이 자식이죠. 자, 지장간에서 우리가 신금을 볼 수가 없네요. 그래서 아예 자식이 안 보입니다. 그럼 자식이 없냐? 여기가 병인이죠. 자식이 있으면 상당히 이게 식신은 여성에겐 자식이지만 남성에겐 자식이 아닌데 왜 여기를 자식으로 보느냐? 여기 어디죠? 자, 여기는 자식의 자리이기 때문에 여기 자식을 찾는 겁니다. 여기서. 근데 이 병화가 그렇죠? 근이 없습니다. 우리가 이 어떤 오행의 근을 아무것도 아니게 우리 생각하시는데, 근의 근거를 나중에 공부를 해보시면 근은 대단히 중요한 역할을 하거든요. 도움은 많이 받는다고 이게 근이 아닙니다. 병화의 어떤 분들은 왕상효수사를 얘기할 때 보면은 어떤 오행의 왕은 같은 오행이 왕이 되는 것이죠. 예를 들어서 병화를 예를 들면 병화의 정화나 병화는 아니면 오화나 사화는 왕이 되고, 그 다음에 이 병화를 돕는 거는 상이 된다. 상은 인성에 해당된다. 어떤 오행에.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어떤 학자들은 제가 그렇게 주장한 학자들을 많이 봤어요. 병화의 인목이면 근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이 될 수가 없죠. 병화의 근은 오화 사화지, 인목은 돕는다는 의미는 있지만 그것이 근이 될 수는 없습니다. 그거는 우리가 근이라고 단도직입적으로 얘기하는 그 이론은 저는 그거를 제가 채용하지 않습니다. 그건 말이 안 되는 얘기죠. 자식이 없었어요. 자식이 이렇게 앉아있지 않기에 제가 기문을 한번 열어봤습니다. 어떤 형태로 취해져 있나. 기문 원국에서는 자식이 어떻게 과연 나타날까 한번 봤습니다. 보겠습니다. 자, 기문입니다. 자, 이분이 세가 굉장히 강하게 있습니다. 그렇죠?
근데 우리가 보통 꼭 그런 건 아니지만 여기서 보면 새가 토가 토자리에 앉아 있고 화생토로 앉아 있습니다. 그렇죠? 예. 그러니까 새가 결코 약하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있습니다. 이게 생문에 생기가 있고 이러면 이게 여성 같으면 상당히 자식이 있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그건 아니고요. 그러면 우리 기문에서는 자식을 어디서 보느냐? 사주에서는 남성 사주에서는 관을 자식으로 봅니다만은 여기서는 자식을 손으로 봅니다. 그렇습니다. 자, 이게 참 우리가 제가 조금 전에 그래서 이 기문에서 다시 훑어봤는데요. 이 손이 휴문이나 상문이 들어와 있어요. 그죠? 예, 이렇게 들어와 있어요. 그리고 이 손이 강하게 앉아 있지는 못합니다. 자, 자세히 볼까요? 금이죠. 이건 토의 자리니까 토생금을 받고는 앉아 있어요. 그러나 금금목이죠. 이 말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가 중궁과 손이 있는 이 소위 말하는 곤궁의 자식은 화금 상징을 하고 있거든요. 이 말이세요. 예. 그 다음 여기 또 손은 보면은 중궁과는 이구 형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물론 3이구가 확실히 하지 않다 그래서 약하게 볼지는 모르지만 제가 보건대는 이게 이구도 형살이 되는 것이거든요. 가장 큰 문제는 손궁에 휴문이 들어오거나 상문이 들어오는 이런 형태는 굉장히 안 좋습니다. 예. 그리고 이 구가 구자리에 앉았지만 천반수하고는 도움 못 받죠.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분의 사주에서는 사주에 아예 사주 본명에서도 여기에 안 보이고 자식이 병화가 이렇게 있지만 이 병화를 돕는 것이 많다 그래서 이 병화에 결코 힘이 강하다고 볼 수는 없는 것이거든요. 그리고 식신이 가장 나쁜 게 무엇이라 그랬습니까? 편인을 본다. 저걸 우리가 도식이라고 그러죠. 예, 그 맞습니다. 그렇게 우리가 생각할 수가 있고요. 여기서 없었기에 제가 김은두과 원국에서 손을 찾아봤더니 그렇게 앉아 있었다. 이렇게 보는 것입니다. 본인은 대단히 강하게 앉아 있지만 여기서는 이렇게 말하자면 약하게 손이 휴문 이렇게 대를 못 잇는다. 손에 상문이 붙은 자식이 없을 수도 있다. 이렇게 우리가 해석에 나와 있거든요. 원명국에서 그렇게 나와 있는 것을 두고 우리가 보는 것이거든요. 예, 그렇습니다. 자, 이분은 그러면 여기 기문 전체에서 봤더니 이 정제는 어떻게 있느냐 그 말이죠. 정제는 여기서 봤더니 여기가 짝수면 정제는 여기 있는 거거든요. 예. 그렇죠? 여기 정제입니다. 예. 정제는 어떻게 앉아 있냐? 일육수로 앉아 있네, 그죠? 이게 자리가 불의 자리잖아요, 그죠? 네, 그렇습니다. 불의 자리에 물이 들어갔어, 이 말이죠. 여기 우리가 왕으로 표시된 이것은 왕은 이 세의 기능 기준으로 봤을 때 12운서이고 여기 수는 신, 자, 진이니까 여기가 어디가 되겠습니까? 고, 절지가 되죠, 이 말이세요. 그래서 이 부인에 대해서도 제가 상당히 고심을 하고 봤었는데 그래도 이분은 다행히도 부인이 겸황입니다. 그렇죠? 네. 불의 자리에서 힘은 좀 약할지 몰라도 겸황은 결코 약한 게 아니거든요.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자, 그리고 우리가 여기서 또 봐야 되는 게 여기에 천반수와 그 이궁의 천반수, 그 다음에 작궁의 감궁의 말하자면 집안수를 보는 것이거든요. 그럼 여기에 관은 본인의 일이기도 하고 연지의 자식의 어떤 의미를 보는 것이니까 여기서 수생목을 해준다. 그렇죠? 그래도 하는 일이 힘을 받는 거죠. 예, 그 말입니다. 예. 이 사주 주인공은 직장 생활은 크게 안 하게 되죠. 예, 그렇습니다. 자영업을 합니다.
아까 그랬죠. 제가 이분 사주에서 보면 어떤 형태로 나타나 있냐. 여기서 보면 간목이 굉장히 강하죠. 예, 그렇습니다. 우직하리만큼 강하다. 그 다음에 전체 구도에서 보면 어떻게 됩니까? 격국론을 따지고 볼 때는 수보다가 갑이 강하다 이렇게 보지만 전체에서 볼 때는 어디가 강합니까? 결국은 수생목 목생화 여기로 가는 것이거든요. 그렇죠? 자, 우리가 격국을 논할 때 채용법으로 보는 이 수와 목의 힘, 그 다음에 불의 힘, 이것과 이 사주 구도 전체에서 최종 목적지는 어디죠? 여기입니다. 그렇죠? 그럼 식신에 관련된 거니까 이분은 뭐를 하게 될까요? 소위 말해서 우리가 먹고 사는 음식에 관련된 게 본인의 일이 되는 것입니다. 학문이 되는 거죠. 왜 학문을 못했느냐? 정편인이 교집이 돼서 이것도 십성 자체에서 보면 이거는 정의는 글이죠. 글. 학문입니다. 이게. 예. 물론 식신도 문창성이라서 이게 잘 앉아있고 건강하게 잘 앉아있으면 공부의 뜻이 있습니다만은 여기서 보면 이 큰 물이 목으로 향해서 이 목이 다시 불러갔을 때는 굉장히 이게 너무 크죠. 예. 그러니까 우리가 공부나 이런 건 아니고 이분이 하는 것은 이 사주 주인공이 하는 것은 먹고 사는 문제에 기여할 수 있는 음식과 관련된 일을 하게 되는 겁니다. 이게. 이런 걸 가지고 우리가 해석을 뭐 꾸다 맞추는 건 아니죠. 그건 아닙니다. 체와 용을 볼 때에서 그거를 갈라놓고 운세를 우리가 보는 법. 그 다음에 이 사주 전체 구도에서 결국 도착지는 어디입니까? 병화죠. 이 말입니다. 그러면 수생목 이렇게 목생화까지 아니죠. 일간에서 우리가 본다고 하면 뭐를 해야 되죠? 목생화, 화생토 여기까지 봐야 됩니다. 왜 사주가 흘러서 세 곳까지 가라 그러냐? 어디서? 일간을 기준으로 봤을 때 이 말입니다. 여기서 수생목, 목생화 이렇게 여기서 이렇게 갔을 수밖에 없으니까 이 일을 순조롭게 나중에 이 일을 하게 되고요. 뭐가 음식에 관련된 일을 하게 되고 이 말이고 이 사람이 정잡고 사주가 그런 대로 구성이 괜찮으려고 한다 그러면 목생화, 화생토까지 가야 됩니다. 왜 일간에서부터 세 번째까지 생을 하라 그러냐 하면 세 번째는 뭐죠? 세 번째까지 생을 하게 되는 것은 결국은 금전, 돈을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목생화, 화생토. 이분은 토가 돈입니다. 그렇죠? 네, 이 말입니다. 이분은 나중에 어느 정도 경제적인 여유가 생기면 반드시 뭐를 한다? 땅을 사라. 이 말이죠. 그 말입니다. 땅에다 투자하라. 사주가 그래 흘러가는 게 되죠. 그렇죠? 물론 이분의 사주에서는 토와 금이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44대운 44살부터 이 신금 관운이 들어오니까 그에 관련된 일을 지금 열심히 잘 하고 있습니다. 이 말이세요. 그렇습니다. 우리가 사주라고 하는 구도를 이렇게 꾸어 맞추기 식으로 가는 게 아니라 이런 걸 봤다. 이렇게 사주의 팔자가 사주 팔자 이런 글자가 구성이 되면 그래서 사주의 구성도를 전체 구성도를 보기도 해야 되고 격국 용신을 놓고 사주 운세도 볼 줄도 알아야 되고 다음에 우리가 소위 말하는 십성에 관한 육친에 관련된 것도 알아야 한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사주 다음 장에는 이 사주 주인공의 부인의 사주를 놓고 자식과 관련된 것을 한 번 더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다른 특이한 사항이 없는 건 아니지만 이분은 지금 늦게 부인을 만나게 됐고 그 다음에 어릴 때 고생을 하다가 지금은 건전한 직업을 찾아서 열심히 잘 살고 있습니다. 요 다음 장에는 이분의 와이프 그러니까
처의 사주를 놓고 자식이나 어떤 삶에 대한 운세를 한번 가람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줄이겠습니다. 감사합니다.